안녕하세요. 또 이번엔 저희가 어떤 일로 모였죠? 다음에 이제 구모가 끝났잖아요. 오답 정리를 해야죠. 오답 정리. 그냥 저희가 또 좀 자기 자랑이긴 한데 또 누굽니까? 또 오리띵을 심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여기에 살짝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저희는 둘 다 이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이과생들의 시선으로 문제를 볼 수 있으니까 아또 좀 편협하지 않나 시각이.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또 문과에 특화된 분을 한번 모셨어요. 오.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21학번 박상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 근데 문과 올해 1등급이신 건가요? 네, 전과목 1등급입니다. 야. 좋은 성적을 받으셨네요. 저희가 구모 끝난 기념으로 오답 정리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저희가 늘 하는 길은 따라해 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하나 둘셋 하면 고고링 이렇게. 저 좋아해요. 한마리하게 완전 좋아해가지고. 하나 둘 셋 고고링. 잘하신다네. 하나, 둘, 셋, 고고링. 자, 그럼 이제 국어랑 영어부터 한번 이제 훑어보고자 하는데 내 거부터 말하자면 난 말할 게 없어. 왜냐면 국어랑 영어는 오답 노트를 하진 않았어. 뭐 틀린 적이 없는 거야? 아, 그건 아니지. 틀리긴 그건 많이 아니- 틀렸는데 그거는 오답 노트를 만들기 애매하다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만이 아닌가. 기만이요? 그럼 저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좀 틀린 문제를 좀 그래도 저만의 방식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문제 자체로만 정리하기보다는 그 문제에서 뭘 얻어갈 수 있을까? 혹은 또 문제에 그치지 않고 패턴들이나 뭐 시험 때 쓸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들 보면은 지문보다도 문제 보기들의 특별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낯선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처음 봤다. 혹은 틀렸는데 잘 몰라서 틀렸다 하면은 그런 것들만 이제 찝어 정리를 하는 거죠. 관용적 삶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관용적 삶이 정확히 뭔지 제가 몰라서 틀렸어요. 그럼 그 키워드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문제를 단순히 오답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딱 뽑아서 정리를 하자.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들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럼 영단어들도 그냥 가감없이 그냥 그 뽑아서 내가 몰랐던 거 뽑아서 한 곳에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리해 둔 다음에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지속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저도 아무래도 이과생이다 보니까 수학, 과학 쪽에 조금 특화해서 정리했던 것 같아서 또 이때를 저희가 데뷔해서 딱 불렀던 인재가 있죠. 그쵸. 상현 씨. 제가요? 네. 네, 상현 좋습니다. 씨가 한번 조금 좀 해주세요. 비법. 제가 이제 국어,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복기에 대한 건데 혹시 복기가 뭔지 아시나요? 떡볶이요. 복기라는 것은 군대 제대하신 지 얼마 되시죠? 네, 충성. 넘어가서 복귀라는 것은 바둑 용어인데요. 바둑으로 치자면 대국이 모두 끝난 이후에 경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어떤 수를 뒀었고 이때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를 처음부터 돌아보는 이 과정을 말하는데요. 시험에 적용해서 이제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았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6시 50분 정도가 되면 보통 시험이 다 끝나잖아요. 그쵸. 군인인 거 방금 확 티났다. 잘 짚었다. 진짜. 이게 한 1년 정도 걸려요. 다시 4시 50분으로 돌아오는 게. 아무튼 그 오후 시험이 다 끝난 이후에 눈을 감고 처음 국어 시험지를 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눈을 감고. 네, 완전히 눈을 감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떡해요? 제발 좀 끊어먹지 마, 제발. 처음씩 넘기면서 문제를 풀면서 예를 들면 사법 문제에서는 풀 때 어떤 생각을 했었고 어떤 순서로 풀었고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을 수월하게 풀었고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되짚어보면서 다음 시험에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행동 양식을 정립해두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되짚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어와 매체 영역을 풀 때 다 풀고 났었던 시간을 되새겨 보니까 언어와 매체를 푸는 데 걸린 시간이 한 17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뭐 43번쯤에서 유독 막혔던 거예요. 화작문은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 생각에 이제 얽매여가지고 쉽게 못 넘어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 만약에 생각이 났다면 그런 걸 또 적어놓고 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를 풀 때에는 최소한 뭐 14분 안에 풀어야겠다라는 걸 정해두고 그게 오버됐을 시에는 무조건 5분학 영역을 넘어가서 풀어야겠다. 이런 행동 양식을 좀 정해줄 수도 있고 복귀에서 끝나지 않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까지 미리 네, 생각.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국어랑 가장 유사한 과목이 어떤 과목이죠? 아무래도 영어라고. 영어죠. 이제 같은 언어 과목이다 보니까 복기법이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영어 과목에서도 마찬가지로 풀면서 막혔던 부분 혹은 수월했던 부분을 되짚어보면서 이제 다음 시험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것도 이제 국어, 영어 동일하게 복기법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피드백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평소 다른 뭐 시험 말고 문제집 풀 때도 쓸 수 있나요?
그것보다는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수능을 앞두고 좀 비교적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됐을 때. 시점이 또 9월 달이니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특히 실전 모의고사들이 쏟아질 시기잖아요. 시험만 보고 이제 말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복기법을 쓰시면은 이 기간 동안 점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상현 씨가 상현이라 할게. 그래. 상현이가 이제 좀 국어 영어를 복기법이라는 걸 말해줬으니까 우리도 수학에 대해서는 좀 전문이니까 우리가 말해볼까? 나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열심히 정리했던 편인 것 같거든. 왜냐하면 내가 현역 수능을 봤을 때 91점이잖아. 이것도 하도 많이 말한 것 같은데 91점을 맞아버렸으니까 이거는 좀 고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수할 때는 좀 열심히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실수를 잡아갈라 했단 말이야. 이때 내가 정립한 규칙 2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일단 학습에 의미가 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늘 봤던 늘 그런 주제 같은 거면은 솔직히 딱히 오답 노트 정리를 안 했어. 그냥 흘려가듯이 보내버렸고 처음 보는 느낌의 형식이었다 라든지 이런 접근법을 쓰네? 라는 식의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한 번 보고는 절대 습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어디다 냅두고 여러 번 풀면서 그거를 계속 느끼면서 체화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류의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오답 노트를 썼어.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 게 사실 오답노트 하는 게 뭐예요?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진짜 의미 있는 걸 해야지 의미 없이 진짜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 노트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했던 오답노트랑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은데 막 내가 말했다고 따라가는 거 아니고? 내가 이 선배야. 맞네. 오답노트 형이 했어도 먼저 얘기해. 내가 먼저 했어. 미안해. 그래.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행동을 정립하려는 이유였어. 살짝 복귀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저는 시험지 자체를 보면서 그 안에서 복귀를 했다기보다는 문제를 토막토막 내서 복귀를 했어요. 토막토막 내서? 그 시험지 안에서 했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떼와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했어서 그러면 이건 시험 아니고 문제집에서도 할 수 있겠네. 그렇지 이건 문제집에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2, 3수능 문제로 예를 한 번만 들어보자면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을 거 같냐면 이게 살짝 처음 보는 느낌의 시기여가지고 낯설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보고 헉 이게 뭐야 하면서 못 풀었을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행동을 정리해 놓냐면 헉했을 때 헉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정리해 놓냐면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기억이 있어. 이제 쉬운 예시를 든다라는 게 뭔 소리냐면 이제 요거랑 요게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냥 쉬운 예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1을 내가 원하는 데다 이렇게 찍어. 그리고 막 x를 아무데나 잡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x가 여기다라고 하면은 gx가 여기랑 여기 생겨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다 보면은 예시를 들면서 뭔가 귀납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 이런 게 있거든. 필요한 개념들 찾아 일단. 그래서 일단은 쉬운 예시를 들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해가면서 점점 잡으로 초점을 쪼이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거든. 이런 거라고 한다면 또 이런 평변, 순변 이런 개념이 아닌 문제에도 또 적용을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유형의 문제가 꼭 아니더라도 이제 내가 헉하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행동을 꺼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꼭 이런 유형에만 안 써도 되는 거죠. 그쵸. 여러 아주 문제에 좋은 응용할 방법이에요. 수 있는. 오답노트가 그 문제만 오답해서 끝나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치.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오답노트의 의미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 익숙해지는 거죠. 그치. 근데 토막토막 내놔야지 비슷한 게 나왔을 때 다 커버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제 내 걸 들어봤으니까 상현식 것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문과 대표로 나왔지만 또 월일 등급이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 건데 예를 들자면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생소한 개념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을 무조건 정리를 따로 해두긴 해뒀던 것 같아.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립해 둘수록 이제 내 베이스가 좀 넓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사실 문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출제자가 개념에서 출발해서 개념에 좀 살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든 거잖아. 어떤 개념을 썼는지. 그치. 그래서 그 문제에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상현이가 말한 방법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그치. 애초에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는 게 그 전제 조건이니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개념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다 써서 외워야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까지 했으니까 남은 게 뭐지? 탐구지, 탐구. 탐구. 이제 마지막 탐구는 어떻게 정리했는지 우디부터 말해줄 수 있어요? 17번 예로 한번 가볼게. 우리가 하는 거 알아낸 다음에 예전자 형이 여기 이상형 보고 얘는 2다. 그리고 보자마자 얘는 여기에서 4다, 얘는 0이다. 그리고 누가 얘가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일단은 초반에 세팅이 됐단 말이야. 요 동그라미랑 X들만 보고 나는 어떻게 부르냐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부 자체적인 모순이 발생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삭제된다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귀류를 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다 빼보자면 그냥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또 가르쳐줘. 그러니까 행동 정립이랑 비슷한. 그리고 실제로 내가 오답 노트를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결국에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답노트 그 오답노트 문제 푸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풀이해서 다시 풀라고 풀 수 있겠지. 그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음에 또 똑같은 비슷한 거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같이 중요하다.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상현이랑 묻기도 하는 거고. 그치. 저는 화원을 좀 팠었어가지고 화원을 말하자면은 사실 뭐 거의 모든 탐구가 그렇겠지만 킬러 유형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유형들만의 풀이법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만의 풀이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렇게 일관된 풀이법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관된 풀이법을 정리해 두라고 말씀해주고 싶어요. 혹시 사탐 관련해서도 줄 수 있는 팁이 있어요? 사실 모든 과목 중에서 이제 수능이랑 내신이랑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비슷한 부분이 탐구잖아. 외워야 되는 것도 많고 이런. 그치. 그래서 이제 비교적 실전 모의고사보다는 뭐 마더텅이나 그런 기출 모아져 있는 그런 문제집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현역 때 내신 공부하듯이 반수할 때도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뭐 별건 없고 그냥 풀면서 헷갈렸던 선지 다 체크해 두면서 넘어가고, 이제 맞췄던 문제나 틀렸던 문제나 다 헷갈렸던 게 있으면 그냥 문제집 위에 적어두고, 그래서 반복돼서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해두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 탐구라는 게 확실히 좀 암기가 들어가는 과목들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한 곳에 정리해두고 지속적으로 본다면은 좀 실력이 쌓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맞죠. 그래서 수학이랑 탐구랑 오답 정리하는 부분이 거의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어쨌든 익숙해지는 그런 형태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오답노트를 어떻게 하면 또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 팁을 좀 드려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잘 참고해서 오답 노트를 성실하게 잘 작성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은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오답 노트는 사실 내용이 훨씬 중요하고 형식은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봤을 때 오답 노트를 예쁘게 꾸밀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내 주변에는. 그러니까 그 형식 자체에 매몰돼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았으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답노트를 써두고 이제 안 보고 결국에는 그냥 그 시간만 허비해버리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럴 게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이제 뭐 틀렸던 거를 반복해서 틀린다든지 생소한 개념을 정리해 둔다든지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누가 시켜서 하는 오답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다시는 틀리고 싶지 않아서 하는 오답, 좀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진짜로 오답노트를 활용해서 다음에는 비슷한 유형 안 틀리도록 응용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답 관리 철저히 해서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다음 부평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평이라고 하면 재수를 하시라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수능까지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얼마 안 남았다. 화이팅!